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그 머리 관련해서 콘텐츠를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머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게 사실 좀 탈모랑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냥 말씀을 하시기가. 여성분들도 탈모가 요즘은 되게 일반적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20살 초반대에도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빨리 이 피드백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는 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루성 피부염과 탈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에 보이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저런 식으로 나죠. 빨갛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여드름 난 것처럼 염증 증상이 있고 그 머리에 되게 많이 나 있죠. 특히 뒤통수 그리고 정수리 쪽 요런 부위에 되게 쉽게 납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박테리아와 효모균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지루성 두피염 환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이 효모균에 대해서 일반 사람보다 효모균이 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이 관찰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설 자체는 사실 이 신뢰도를 좀 잃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일단 명확하게 정해진 사안이 없어가지고 예, 다루기가 조금 애매해요. 100% 무엇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다루기가 참 힘듭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그래서 얘는 여드름보다 훨씬 사악한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드름은 적어도 단순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원인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죠?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이게 근데 지루성 두피염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탈모로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루성 두피염이 나게 되면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분 있으시죠?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위에 염증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윗부분에 염증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모근입니다. 모근. 그러니까 털의 뿌리라는 거죠. 털의 뿌리가 염증이 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고름이 차고 고름이 빠지고 하다 보면 모근이 약해져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탈모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탈모와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루성 두피염을 방치하면 탈모로 직결된다는 점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루성 피부염을 그렇게 낫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다뤄드렸었죠. 케토코나졸, 그러니까 약국에 가면 니조랄 샴푸가 있는데 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좀 하셨더라고요. 식약처 그리고 미 FDA에 의해서 이 케토코나졸은 경구용 복용이 금지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는 금지가 됐어요. 무좀약인데 대신 이제 샴푸로 이제 바르고 씻어내는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용 가능한 샴푸 제제입니다. 그리고 셀레니움 설파이드도 있고 뭐 징크피리치온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핵심이 되는 성분은 징크피리치온입니다. 징크피리치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식약처의 의약 외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샴푸에 들어가 있어요. 징크피리치온, 살리실릭 애시드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리실릭 애시드가 각질을 살짝 제거를 해주면서 징크피리치온이 지루성 두피염에 작용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효과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케토코나졸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랑 항생제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작용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피부과 전문의분이랑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박테리아성 염증을 같이 잡을 때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체로 피부과를 가셔서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해서 뭔가 처방을 받으신다면 항생제까지는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스테로이드도 그렇고요. 아니면 드시는 항생제를 가볍게 복용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헤어 제품, 그러니까 왁스나 스프레이나 젤 등이죠. 두피에 조금이라도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제품들은 사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냥 생머리로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마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파마를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면 식물성 파마 있죠. 요즘 식물성으로만 하는 파마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이요법도 중요해요.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먹게 되면, 뭐 커피가 됐든 콜라가 됐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지루성 두피염이 약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하면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알코올이니까. 또 열도 나고 하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탈모가 진행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모근당 오른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모근당 지금 모발이 약 3개가 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모낭에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3개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물론 다음번에 다뤄드릴 거예요. 탈모 특집에서 유전, 호르몬, 뭐 지루성 두피염 이런 3가지 요인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조금 사실 미약한 부분이에요.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한 탈모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나 호르몬보다는 훨씬 약하죠. 하지만 그래도 탈모는 탈모라는 것,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왜냐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제가 20살 초반 때,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나자마자 바로 저도 이런 탈모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나온 얘기가 뭐냐면 노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피에 뭐 염증도 나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땐 화학 성분, 그러니까 케미스트리 인그리디언트 때문에 문제가 유발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샴푸를 쓰지 말자라는 노케미족이 나옵니다. 노케미족이 나오고, 이제 베이킹 소다 뭐 이런 걸로 머리를 감고,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 노프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지성 피부, 그리고 이제 두피에서 애초에 피지 분비가 잘 일어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두피에 유수분 밸런스가 돌아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피지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샴푸를 안 써요. 그러면 피지가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겠죠. 피지가 씻겨져 나가지 않으면 지루성 피부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각해지고 악화돼가지고 결국에 노프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노프는 선택하실 때 진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환경에 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좋아요. 근데 머리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이거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노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되게 논쟁이 많았죠. 노프 관련해가지고. 근데 저는 노프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착한 샴푸를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루성 두피염도 그렇고 탈모에도 그렇고. 자, 그리고 스크럽과 탈모 샴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피 스크럽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두피 스크럽은 오히려 두피 각질을 균일하게 벗겨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탈모를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피에 자극을 줘요. 오른쪽에 보이는 소금 입자, 그리고 설탕 입자 같은 입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두피에 닿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비볐을 때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탈모 샴푸, 요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탈모 샴푸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식품의약안전처에 탈모 이제 의약외품이라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전 성분을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메리트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발생합니다. 탈모 샴푸도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런 설페이트 계열의 세정제가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합성 방부제, 합성 향료, 뭐 합성 색소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탈모 샴푸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탈모 샴푸보다 그냥 순한 식물성 샴푸 쓰시는 게 저는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효 기능 성분은 안 들어갔겠죠. 징크, 피리치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은 안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래도 두피에 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스크럽과 탈모 샴푸는 안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부드러운 식물성 샴푸를 사용해라는데 사실 이 부드러운 식물성 샴푸가 발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샴푸들을 보면 대체로 트렌드 자체가 되게 유기농, 바이오, 그리고 천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세정력이 좋으면서 떡지지 않는 그런 샴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개발 중이에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는 이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샴푸에서는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직구가 아직까지 정답인데 해외 직구는 제가 블로그에 어떻게 하는지 올려놨으니까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요법, 카페인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음주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루성 두피염이 있고 머리에서 두피에서 여드름이 난다고 싶으시면 일단 피부과를 반드시 가세요. 지루성 두피염인지 여드름인지 어쨌거나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탈모로 직결된다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리고 이런 머리 빠지는 것과 지루성 두피염이 걱정되신다면 헤어 제품 적당히 쓰셔야겠죠. 젤이 됐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왁스가 됐던 무스가 됐던 스프레이가 됐던 그죠?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탈모 샴푸를 맹신하지 말 것. 이고 만약에 이제 두피가 건조하거나 헤어가 많이 갈라지는 상황이 있다면 트리트먼트로 차라리 아르간 오일을 사용하세요.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이 아르간 틀인데 그러니까 아르간 나무입니다. 여기서 열매가 열리는데 아르간 열매인데 거기서 오일을 짜낸 게 아르간 오일이에요. 이 아르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그런 피지 성분들 있죠. 그런 성분들과 흡사해가지고 되게 머릿결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어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아르간 오일 100%짜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손에 가볍게 덜어 발라서 머리를 두피에는 최대한 닿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면 또 오일로 인해서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까 최대한 두피에 닿지 않는 선에서 두 발에만 이 아르간 오일을 도포해주세요. 그러면 화학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진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뭔가 이제 헤어를 부드럽게 하는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고서도 모발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지루성 두피염이랑 이제 탈모와 관련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제가 수렴을 해서 3차 피드백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되게 늦어질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만약에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데 피부과를 한 번도 안 가봤다면 피부과를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조금 무거운 주제로 좀 다뤄드렸는데 금요일입니다. 불금 즐겁게 보내시고 2016년 11월 18일 오후 9시 42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도움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